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교육 토론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장에서도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교육 토론은 교육 목적에 맞게 구조화된 토론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우리 반대 신문식 토론, 아, 원어로는 이제 팔러시 디베이트라고 합니다.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 디베이트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세다 토론 협회에서 만든 방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도 대표적인 교육 토론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많이 하는 칼포퍼식이나 의회식 등 다양한 토론 형식이 있습니다. 그 단순 토의와는 구별되는 진리 검증의 장이라는 내용을 우리 1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었습니다. 한국형 모형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교육청마다 또 뭐 비경쟁 방식이니 또 화합을 위한 방식이니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100년 넘게 교육 목적으로 이 형식과 그 규칙을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시행착오와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또 부작용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서구 것이니 뭐 우리의 정서랑은 맞지 않느니 해서 이 화합을 또 합의를 중시한다 뭐 이렇게 대립을 완화한다 해가지고 한국형 토론을 자꾸 찾아 나서야 된다는 연구나 또 어떤 교육청들에서 뭐 모형을 만들어서 무슨 도교육청 뭐 토론 모형 막 계속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다 교육 철학을 담고 있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받아서 잘 시행하면 되는데 이 정확한 이해 없이 그냥 얼핏 보고선 이것은 대립이 심해. 이건 경쟁이 심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승패 판정이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그냥 새로 만든다.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더 발전된 모형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요 그것도 또 그런 경쟁을 완화하고 합의를 하는 또 모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도 충분히 연구된 것들, 그 어떤 교육 이론적인 기반이라든지 또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 또 괜히 막 이렇게 막 찾아 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그것은 좀 이제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포츠나 예술과 마찬가지로 토론도 이제 표준적 형식이 존재합니다. 이제 스포츠도 이제 규정이 바뀌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습이 그대로 계속 전통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농구하다가 다섯 명, 여섯 명으로 해볼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삼점 슛이라는 제도도 이제 나중에 생겨나기 해서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긴 하지만 그것을 전 세계가 공유하고 그죠? 예. 그리고 또 올림픽이나 또 무슨 세계 선수권 대회나 해서 그 규정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한국형을 뭐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에서는 좀 해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철학적으로는 이제 그리스 철학자 어 부터 소크라테스라든지 변증법 뭐 소크라테스 또 헤겔의 변증법,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또 칼포퍼, 또 스튜어트 밀, 존 스튜어트 밀 등 이런 이 수많은 어떤 이 이론들, 철학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너무 한국형 모형을 갖다가 긴급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는 저는 좀 불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철학적 기초. 진리는 충돌을 통해 드러난다. 이게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이 이 충돌을 통한 진리 검증 얘기를 했죠. 그죠? 그다음에 칼 포퍼는 이제 반박을 중시하면서 모든 이성은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박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검증해 나가는 것. 그리고 진리는 반대 의견과의 충돌로 검증된다라는 이 밀의 그 표현의 자유의 사상이 이 교육 철학, 교육 토론에 그대로 이제 녹아 있는 겁니다. 자, 대립 구도는 찬반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갈등은 서로 우리가 이제 갈등하면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떠올리는데 교육 토론에서의 갈등은 서로 상대편이 미운 게 아니죠. 상대편과의 갈등이 아닙니다. 문제의 중심의 갈등인 것이죠. 그리고 토론자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둘이 싸운다고 해서 2대2로 싸운다고 해서 이 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이기면은 내가 이기고 그래서 내가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얘가 패배자가 돼가지고 뭘 잃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주어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창선 측에게는 그것의 장점과 이익
그다음에 반대 측에서는 그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부작용이나 비용을 면밀하게 조사해라라는 어떤 임무를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임무에 대해서 이들이 치열하게 다투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아, 우리가 오해가 있었네. 이것은 이쪽 얘기가 맞네. 이것은 이쪽 얘기가 맞네. 그것이 이제 걸러지면서 나중에 결정은 이 공론장에서 이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성 측과 반대 측에게 그 임무를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이 갈등하는 게 아닙니다. 이 둘이 원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공동의 숙고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토론자는 청중을 향해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설득해서 굴복시키는 게 나의 임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적대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현재 사안을 같이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자신 없는 데서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을 어떻게든지 얘기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야지 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나중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익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관철시켜서 내 신념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켜서 내 이익을 취한다. 이것이 아니라 공익에 기반해서 우리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익에 기반해서 이 논리를 펴나가야 됩니다. 자, 교육적 목표는 이 비판적 사고 훈련. 이 비판적 사고 훈련이라고 해서 이 비판도 우리가 좀 약간 이 어휘의 의미가 비판 하면 뭔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게 이 무엇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런 비판이 아니죠. 예. 다른 사람의 의견뿐만 아니라 또 나의 의견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여러 면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비판적 사고이지 비난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의견에 대해서 상대편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반대편으로 가면은 내 의견에 대해서 내 신념에 대해서 오히려 공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의견의 논리적 허점이 허점을 노출시키고 이것을 상대편이 또 공격을 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내가 또 상대편으로 건너가서 또 나의 신념을 공격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교육적 장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틀릴 수 있죠. 진리라고 하는 것도 지금 과학도 팩트라고 하는 것들도 계속 깨져나가면서 새로운 진리가 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수용하고 또 보완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육 토론의 이제 효과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논문을 하나 쓰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지식과 난리지, 기능, 스킬에 대한 것이고 오른쪽에 이제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태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교육적으로 포기하기 어려운 중요한 또 가치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판적 사고는 당연히 이런 정보를 선택하고 통합하는 능력, 아이디어를 위계하는 능력, 또 이 근거 평가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내 주장을 할 때 어떤 근거들을 들여오는데 어떤 근거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공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서 평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주장과 또 이유, 또 근거 이런 것들 또 반론을 예상해서 또 반박하는 이런 논증 능력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진리 의지라고 하죠.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어떤 근성, 의지 이런 것들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 사안에 대해서 그냥 연장자의 말을 따르자, 그냥 높은 사람 말을 따르자 그런 것이 아니라 논증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가 길러지게 됩니다. 의사소통 능력도 앞에 서서 대중을 향해서 얘기하게 되죠. 이게 뭐 3번 스피치, 5번 스피치가 이 토론 안에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설득력 있는 표현과 또 전달 능력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고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공공연설 경험으로 말하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이 이피커시라는 말. 그래서 나는 말을 잘해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는 것이고 논쟁을 즐기는 태도. 우리 또 논쟁도 이게 또 우리가 또 이 의미가 이게 굉장히 타락해 있잖아요. 안 좋은 것으로. 그죠? 근데 이제 논쟁이 이 학술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하면은 또 좋은 것이죠. 우리 학문을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논쟁을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수들이 연구자들이 논문을 쓰는 것도 기존의 어떤 선행 연구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내가 새로운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해서 새로운 또 이 시비를 거는 것이 이 학술 논문을 쓰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게 독창성이 중요한 것이고 연구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고 한 것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미 다
옳다고 얘기하는 거,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논문으로 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독창성이라는 말은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또 도전을 하는 것이 좋은 논문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논쟁을 즐기는 태도가 또 학문을 하는 태도하고 또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에 서서 역지사지 하는 공감적 의사통 능력도 길러지게, 의사통의 태도와 능력도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길러지게 됩니다. 그죠? 경쟁을 위해서 팀 간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지금 얘기한 이런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의 지식 기능 측면, 또 태도적인 측면이 리더십하고 직결이 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비전을 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내가 또 반박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그죠?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뭐 리더십 캠프 뭐 1주, 2주 한다고 해서 리더십이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죠? 공포 체험한다고 해서 리더십이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막 호연지기를 기른다고 막 두 손 들고 외친다고 해서 리더십이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이 리더십이 막 무슨 카리스마 장렬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처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검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신념이 딱 섰을 때 또 그것을 대중 연설을 통해서 예, 설득하고 이런 것들이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다른 사람에게 비전을 공유하는 능력. 그것이 저는 토론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이 뭐 또 비단 제 생각이 아니라, 예, 뭐, 서구 사회에서는 이 토론을 통해서 학교마다 다 디베이트 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또 이 토너먼트로 올라가고 마치 좀 스포츠 팀처럼 주말 무슨 야구 리그처럼 평소에도 즐겨 사게 되고 디베이트 코치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기서 또 이긴 대학생 토론대에서 이긴 팀들은 또 워싱턴 정가에서 또 스카웃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그런 미국의 대통령들은 또 다 이런 또 디베이트 이 토너먼트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어리건 또 나이가 또 많건 또 이렇게 소매 딱 걷어붙이고 언제든지 또 기자회견도 하고 대국민 또 담화도 하고 또 상대편하고 또 토론도 또 이렇게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반면에 우리 지도자들은 이제 연설 비서관들이 써준 그런 문어로 된 연설문을 이렇게 프롬프터를 보고선 이렇게 낭독하고 하는 또 이 바로 실시간으로 기자들하고 이 질의응답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이제 점점 꺼려하고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리더십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좀 길러줘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꼭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 이런 재계의 지도자들, 또 뭐 교육계의 리더들, 또 이게 리더라고 해서 여러분 무슨 장관, 뭐 대통령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대학생이 돼서 팀플을 할 때 거기도 리더가 있잖아요. 가정에도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빠가 발휘하든 엄마가 발휘하든 또 직장에 취업해서 뭐 작은 팀의 팀장이건 그죠? 예. 아니면 작은 태스크포스에서 대리로서 또 일을 맡건 리더십을 어느 순간에나 우리는 살면서 다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죠? 나는 리더 성향이 아니야가 아니라 그저 작은 친목 모임에서도 누군가는 또 리더 역할을 해야 돼요. 여행을 가더라도 그렇고요. 그럴 때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길러내는 게 저는 이제 토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용과 신뢰의 태도, 그죠? 예, 내 생각과 다른 것도 받아들이고 하는 것, 민주적 의사결정의 자세, 이런 것들이 이 민주 시민성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 토론이 우리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커다란 이 교육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냥 자유로운 모습의 독서 토론, 뭐 하브루타 또 이런 것들도 다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너무 이제 표면적인 경쟁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너무 어, 우리가 얕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토론 유형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책에 좀 자세하게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대표적인 교육 토론 모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하고요. 세다 토론이라고 합니다. 요 크로스 이기제미네이션. 이 반대 신문, 우리 반대 신문 여러분 이 법정에서 나오는 법정 용어죠. 그래서 사실 요 신문이란 말 때문에 일부 선생님들께서 또 되게 꺼려하셔서 여러 가지 책에서 뭐 교차 질의, 상호 질의, 교차 질문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것들은 또 잘 합의를 또 잘 안 하고 또 자기 책에나 자기 논문은 자기 용어대로 쓰는데요. 이 크로스 이제미네이션 그냥 있는 용어잖아요. 법정 용어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반대 신문식 토론. 그래서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은 검사 측에서 어 데려온 증인에 대해서 검사만 자기가 유리한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반대 측에서 즉
뭐죠? 변호사 측에서도 그 증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하는 그 장치가 반대 신문이죠. 여러분 법정 드라마나 법정 영화 또 이런 것들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또는 이제 이쪽 변호사 측에서 이제 데려온 증인에 대해서 검사 측에서도 반대 신문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증인 어렵게 시간 맞춰서 데려왔는데 양쪽에서 다 물어봐야죠. 그죠? 한쪽에서만 유리하게 증언만 하면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이라는 것을 중시하는 이 토론인데요. 이게 그냥 어른들이 뭐 이제 사법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토론을 초창기에는 찬반 찬반 뭐 반찬 반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 신문이 없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크로스 뭐 퀘스처닝 해가지고 상호 질의 말 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퀘스처닝이라는 말 때문에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질문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호 질의, 뭐 교차 질문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그제미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신문 또는 뭐 조사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검증입니다. 검증. 그래서 질문이라고 했을 때는 학생들이 그냥 그거 아닌가요?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이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교차 질의나 질문 이런 말들보다는 그냥 이 신문. 예. 신문이 그 자체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의미의 가치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로다가 이 질문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어떤 그런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신문 또는 신문 그런 굉장히 불쾌하고 꺼려진다 하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가치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맥락 때문에 조금 이제 오염된 면이 있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또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크로스 이그네미션 봐서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하고요. 학생들이 오히려 이걸 갖다가 원해서 이 장치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반대 신문이 없으면은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애들이 어떻게 반대 신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변호사나 검사가 하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수준에서 하면 됩니다. 그 수준에서 상대편이 입론한 거에 대해서 좀 따져보는 질문을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반대 신문 시간을 다 못 채워도 됩니다. 또 두 개만 해도 되고요. 미리 사전에 좀 상대편 입론을 예상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연습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질문이 요즘 교육에서 엄청난 그 화두인데 그죠? 그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딴에서 하는 그 수준에서 하는 질문을 한두 개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 신문은 사실은 토론의 백미입니다. 이게 빠지면요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청이 없어집니다. 상대방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 내 얘기만 하면 됩니다. 내 얘기 다 써온 거 그냥 읽고 끝나요. 그래서 토론이 전혀 재미도 없고 상대방 얘기를 실시간으로 막 노트 적으면서 막 따져볼 질문을 만드는 이런 실시간 사고가 그냥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할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게 됩니다. 이 반대 신문식 토론의 공식 명칭은 팔러시 디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세다 토론 협회에서 예전에는 뭐 가치 논제도 많이 했는데 주로 이제 정책 논제를 다루면서 팔러시 디베이트가 공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팔러시 디베이트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정책 토론 뭐 사회과에서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대 신문 토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찬성 측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찬성 측에게 부과되는 우리 나중에 또 뭐 사장에서 더 알아볼 텐데요. 부담이 되게 커요. 그래서 반대 측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를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반대 신문이 강조가 됩니다. 이 찬성 측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순서를 보시면은 찬성 측 1번 토론자가 입론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거 대학생 기준으로 8분으로 해놨는데 중고생 같은 경우는 뭐 5분, 또 초등학생은 3분 이런 식으로 시간은 선생님들께서 그 수업의 어떤 차시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선 좀 정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지금 대학생 공식 기준입니다. 찬성 측이 첫 번째 입론을 하고요. 반대 측 2번 토론자가 반대 신문을 합니다. 이때 반대 측 1번 토론자는 우리 야구로 비유하면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토론자가 잽을 통해서 1번 토론자의 입론에서 이 쌓은 우리 성을 쌓았다고 비유를 하는데 이 성을 이제 깨주는 것이죠. 그죠? 이 논리를 갖다가 권투로 치면 이제 가드를 올린 것을 갖다가 이제 허물어 주게 됩니다. 그럼 반대 측이 이 허물어진 성, 내려진 가드를 이 공격하는 또 반대 측 입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 측 입론이 한 다음에 아까 방금 입론을 마친 1번 토론자가 반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찬성지 2번 토론자는 또 몸을 풀고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몸을 푼 다음에 이제 입론하고 방금 입론을 마친 반대측 1번 토론자가 또 반대 질문을 해주고 그래서 또 반대측 2번 토론자가 입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2번 토론자가 이렇게 반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까지 일단은 전반부가 끝나면서 각자 한 번씩 똑같이 입론 한 번, 반대 질문 한 번을 순서는 다릅니다. 반대 질문을 먼저 하고 입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두 명에게 이 네 명이죠, 전체로는 똑같은 입론과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반대 신문의 이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후반부로 가서는 찬성 측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찬성 측이 끝나도록 하도록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는 것도 유리하죠. 왜냐하면은 그 어떤 용어의 개념 정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적극적 안락사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고 정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찬성 측이 이 선수를 잡는 게 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모든 어떤 경연이나 그런 거에서는 마지막에 또 하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얘기한다면 또 반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찬성 측에게 1번하고 12번 순서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반박에서는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찬성 측이 반대 신문을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반대 측에서 반박을 또 이렇게 하게 되죠. 반대 측에서 반박을. 그래서 여기서는 찬성이 먼저 했지만 여기서는 반대 측이 반박을 먼저 해서 반찬, 반찬 이렇게 가서 찬성에게 마지막 순서가 됩니다. 이것도 찬성 측의 부담이 크고 현장 상태를 뒤집어야 되는 더 버든 오브 프로프라고 합니다. 그 버든이 크기 때문에 요 순서상으로 그것을 갖다가 보정해주는 그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보세요. 요 반대 측이 요 7번 순서고요. 그리고 요 찬성 측이 8번 순서입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반대 측은만 이게 지금 순서가 불리한 게 아니라 요 반대 측은 이제 물론 질문이니까 순서이긴 하지만 반찬으로 해서 반대 측이 먼저 5분을 발언함으로 인해서 요 두 번째의 입론 발언과 요 반대 측의 요 반박이 이렇게 블록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측은 여기서 또 힘을 많이 둘이서 같이 물론 이제 중간에 반대 신문 질문을 한번 받긴 하지만 여기가 블록이 되면서 발언이 굉장히 둘이서 이 분량 시간 분량을 많이 확보하면서 여기서 이제 단단하게 견고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표시는 안 해놨는데 수기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 시간은 우리 농구나 배구에서 작전 타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찬성 측의 2분 또 반대 측의 2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자라든지 또 타임키퍼한테 해서 이제 시간을 나눠서 쪼개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 시간 요청합니다. 또 준비 시간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이제 그냥 또 편하게 작전 타임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2분 요청하기 2분을 요청합니다가 아니라 수기 시간 요청합니다 해서 찬성 측이 요청하면은 그냥 시간을 이제 잽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30초를 썼다. 간단하게 논의했다. 그러면은 1분 30초가 이제 남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 측도 찬성 측이 우리 배구 같은 거 보면은 저쪽에서 작전 타임 요청하면 이쪽에서도 작전 타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30초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 측의 2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 시간을 쓴 건 아니니까. 얘네가 요청해서 쓴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가 요청하는 시간에 2분을 나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4분의 이 수기 시간을 서로 나눠서 상대방이 요청하면은 내 시간은 쓰지 않고 보장되면서 내가 필요할 때 요 순서 입론할 때 중간에 쓰는 게 아니고요. 입론해서 이제 또 상대방이 반대 신문 하기 전에 이때 반대 측에서는 반대 신문 내용을 좀 정리하자. 우리 같이 합의해서 요때 잠깐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입론하기 전에 또 잠깐 우리 수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수기 시간 요청해야 됩니다. 요게 또 굉장히 또 전략적으로 또 묘미가 있습니다. 재밌게. 근데 이제 반대 신문 토론의 좀 단점이 토론 대회 같은 데 많이 하다 보니까 말을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정책에 대해서 모아놓은 근거 자료를 갖다가 많이 이야기하는 팀이 이기게 되니까 자료조사의 어떤 양적, 그러니까 어떤 논증의 질보다도 많이, 그러니까 뭐 예전 뭐 2004년도 교육부 통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 2025년 교육부 여성가족부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그쪽이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통계 자료, 근거 자료를 많이 가져온 팀이 유리하게 되니까 이쪽으로 조금 과열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이제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자, 칼포퍼 토론인데요. 이건 이제 3대 3으로 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말 그대로 비판적 합리주의를 주창한 칼포퍼의
철학을 받아들여서 한 거고요. 아까 세다 토론이 찬성 측 입증 책임이 크다고 했는데 입증 책임도 법률 용어입니다. 예. 했는데 요거는 동일하게 입증 책임을 또 반대 측은 또 이제 반박의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예, 하게 되고 아까는 이제 반대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반박이 이제 누구나 다 오류가 있다. 그래서 반박이 중시되는 그런 토론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명 대 세명이긴 한데 아까처럼 세다 토론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입론 반대 신문 또 반박까지 해가지고 어, 그 세 번의 이 순서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입론하고 요 2번 토론자 같은 거 보시면은 반박 한 번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2번 토론자가 조금 이제 부담이 좀 적으니까 리더를 맡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감독처럼 조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입론 반대 신문 또 반대 신문 반박해서 순서마다 이 맞는 포지션이 좀 다르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세다 토론에서도 이제 반박이 나왔는데 이 반박이 리버털이라고 해서 어 보시면은 아까 세다 토론에서 요 세다 토론에서의 반박은 리버털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조건 반대하는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최종 발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 가지 반대 신문이라든지 입론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한 주제 쟁점 중에 이제 아닌 것들이 이미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유리한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발언을 하는 것을 영어로 리버털. 근데 이제 이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반박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냥 이것은 상대방 얘기를 꼬투리 잡는 반대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종 발언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칼포버 토론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의회식 토론인데요. 이거는 정체성을 말 그대로 그 수상, 여당 의원, 또 야당 당수, 야당 의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벌써 뭐예요? 이것이 어떤 지도자를 기르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팀과 또 야당팀. 보통 이제 정부팀이 이제 어떤 정책을 이제 주로 이제 시행하기를 걸 발표를 하죠. 그럼 야당 것을 좀 이제 발목을 잡는 비유하자면은 그거 우리 안 해봤잖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어떤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하는데 요거는 이제 즉석에서 논제를 가지고 토론합니다. 그래서 세다 토론이 반대 신문식 토론이 어떤 자료 조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반면에 이건 이제 즉석에서 하게 되고 또 on that point라는 말을 해서 중간에 우리 의회에서 영국 의회에서 직접 하는 것처럼 막 이제 수상이 얘기하고 있을 때 이제 반대쪽에서 온데 포인트 그 점에 대해서는 이죠 직역하면은 거기에서는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발언권을 요청해서 발언권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어, 얘기를 하고 논박을 하고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반박을 하는 발언권 요청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는 수사적인 설득력이 중시되는 게 의회식 토론의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링컨 더글라스 토론은 예전에 노예 해방에 관련해서 링컨이랑 더글라스랑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 그대로 토론 배틀을 했던 것에서 이제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대1로 링컨하고 이제 이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정말 이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토론을 했고요. 사실은 그 토론에서 승자는 이제 더글라스였죠. 더글라스였는데 근데 이제 링컨이 사실은 별로 이제 초반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입지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지 기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인도 얘기하듯이 별로 이제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링컨 더글라스 토론을 통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토론을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그 토론에서도 패배를 했지만 거기서 엄청난 인지도가 올라가고 또 이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과 어떤 정신이 대중에게 전파되면서 사실은 이 정말 대선 주자로서 쫙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이 토론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보다도 이제 노예 해방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같은 이제 가치 논제가 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주제, 윤리 추락적인 이런 사고력이 강조되는 것이 이 링컨 터울라스 토론의 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찬성 측은 이렇게 네 번의 순서를 얘기하고 반대 측은 시간적으로는 이게 좀 이제 여기서 균형을 맞춰주는데요. 세 번을 얘기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자, 요 퍼블릭 포럼 토론은 아까 우리 그 세다 토론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단점이 있다. 또 자꾸 증거 위주의 그다음에 그 증거도 그 판정하는
그 판정 심사위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전문적인 용어들, 전문적인 증거들만 가져와서 빠른 속도로, 빠른 발화 속도로 얘기해야 되겠는 단점이 많다 해가지고 등장한 것이 퍼블릭 토론입니다. 그래서 번역해서 이제 퍼블릭이라는 말을 뭐 공공 포럼 토론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퍼블릭 포럼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대상 의사통령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전문 증거를 가져와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들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그런 설득력으로 얘기를 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자료가 많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입문용으로 해도 좋겠다 해서 좀 반대신문식 토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퍼블릭 포럼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은 아까 반대신문식 토론에서는 이 공수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반대신문 하는 사람들은 질의만 하고 또 그 입론 방금 한 사람은 정말 가드 올리고 막기만 해야 됩니다. 방어만, 디펜스만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반대 신문은 여기서는 진짜 말 그대로 상호 질의응답입니다. 그래서 누가 질의자, 누가 답변자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질문하고 같이 또 응답하고 하는 조금 완화된 규칙이 완화된 그 반대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원어로는 크로스파이어라고 해서 양쪽에서 서로 이렇게 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요 반박이란 말이 아니라 이제 써머리란 말을 쓰고요. 요약이란 말을 쓰고 맨 말 그대로 여기 이제 반박이란 말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최종 핵심. 그래서 우리 팀이 어떤 점에서 이겼는지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핵심만 얘기하게 됩니다. 그 전에 또 이제 전원 반대 신문 해가지고 네 명이 같이 동시에 서로 상호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3분 동안의 시간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반대 신문 토론의 모형을 따랐지만은 그것을 좀 부분 부분 완화하고 조금 더 이렇게 캐주얼하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퍼블릭 포럼 토론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 토론의 지향점, 단순한 뭐죠? 시민성이라든지 시민교육 이것을 넘어서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제가 좀 강조하는 바입니다. 리더십. 여러분 우리가 리더는 한 명이지만 리더십은 누구나 발휘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리더지만은 또 그죠? 이 평교사 분들도 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뭐 꼭 부장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같이 움직이는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공감과 소통과 설득의 능력을 강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도자 양성을 위한 담화 훈련.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 토론을 통해서 어떤 교과든 또 어떤 학교급이든 학생들에게 이것이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감정을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유연하게 또 관대하게 또 설득력 있게 쫙 이렇게 펼치고 또 공감을 얻어가는 그런 것들. 예. 또 여러 가지 어떤 막 이렇게 뭐죠? 계략이나 뭐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이상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또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같이 공론장에서 말 그대로 같이 이것을 대화로 얘기하면서 풀어나가고 그것을 자기의 신념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더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를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또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결론 마치겠습니다. 교육 토론은 진리 탐구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학습의 장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경쟁과 경쟁으로서의 또 장점도 있고 또 경쟁하기 위한 또 협동이 결합된 교육 모형이 바로 교육 토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챕터 교육 토론의 목표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교육 토론의 태도에 대해서 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